한스 어드바이저의 회계로 컨설팅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자, 안녕하세요. 멤버십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 제가 앞에 그 AI 캐릭터를 한번 만들어 봤어요. 이게 혹시 관심 있는 분들은 네이버 가셔서 클링 AI라고 치시면 됩니다. 약간의 비용 지불이 있는데 처음에 무료로 크레딧이라고 한 180개 정도 주거든요. 그러면 하나 만드실 수 있어요. 그리고 유튜브에 가셔서 그 클링 AI 하는 걸 한번 보세요. 그래야 예쁜 캐릭이 나옵니다. 그리고 앞에 목소리는 그 네이버의 클로바 더빙으로 한번 해봤습니다. 그 공짜로 쓰려면 출처를 밝혀줘야 된대서 그 출처를 밝혀드리고. 자, 오늘부터 이제 그 회계로 컨설팅 법인 영어 마스터 과정 챕터 2 시작합니다. 우선은 이제 자산, 사장님들이 아셔야 될, CEO가 알아야 될 자산 관리. 자산이라 하면 우리가 재무제표상에 좌측에 있는 거예요. 좌측에 있는 거. 유동자산, 그 다음에 이제 비유동자산, 이런 자산, 총 자산 개념입니다. 그런 개념에서 얘기할 거고, 우선은 사업의 주수입 매출 채권 관리 시간이 생명이다. 요거를 두 타임에서 세 타임 정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산 관리에 대해서는 좀 읽어 드릴게요. 사업의 주수입 매출 채권 관리 시간이 생명이다. 시간이 진짜 중요하다는 얘기겠죠. 허수의 유동자산. 일반적으로 상장 기업이나 외관 기업의 분식이 아닌 이상은 허수의 자산은 없겠지만, 우리가 만나는 대부분의 중소기업의 유동자산 속에는 허수, 즉 실체가 없는 자산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정리하자라는 뜻이고, 재고자산 관리, 재고자산 한 달에 한 번은 봐야 한다. 부동산 가치를 왜 평가해야 되는지, 기계장치 설비 투자 신중하게 하자. 무형자산, 우리 지적재산권 잘 써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자, 제목이 좀 길어서 사업의 주수입. 네, 주수입이라는 건 영업수익이죠. 우리가 여러분들 그 유동자산에 보시면 매출 채권이라는 게 있고 미수금이라는 게 있어요. 받을 돈이에요. 다 받을 돈인데 매출 채권은 영업과 관련된 돈,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영업과 관련된 받을 돈, 이 개념이고, 미수금은 뭐 기계를 팔았다든가 뭐 다른 뭐 돈을 빌려줬다, 이건 다 대여금이니까. 뭐가 있을까요?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하여튼 영업과 관계가 없는 받아야 될 돈들. 우리가 예를 들면 뭐 이렇게 비품을 팔았어요. 책상을 중고로 내다 팔았어요. 그런 돈들 아직 못 받았다. 그런 거는 미수금 분리하는데 참고로 알아두시고, 오늘은 이제 매출 채권 얘기를 할 거예요. 수금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확인하셔야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수금 관리를, 그러니까 이게 어떤 개념이냐면, 조직이 이렇게 작을 때는 외려 사장님들이 알아서 관리해서 이게 놓치는 경우가 있어서, 금액은 크지 않지만 좀 살짝 놓치는 개념에서 이렇게 수금 관리가 안 되는 경우가 있지만, 규모가 커지고 거래처가 늘어나면서 대표님들이 수금 관리가 잘 안 되는 경우들이 발생이 되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 그 밑에 관리 직원들이 잘 관리를 하면 좋은데, 그게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문서화 시켜서, 제가 얘기하는 듯이 어떤 통제 시스템을 갖춘 상태에서 수금 관리가 되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생각지도 못한 막대한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여기 딱 보면 좀 이상하죠. 막대한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어요. 한 가지 예를 들어드리면, 예전에 제가 매출을 한 150억에서 200억 정도 하는 어떤 회사를 갔어요. 어떤 회사를. 이 회사는 그 업종에서는 탑 클래스라 제가 매출 규모를 알려드리기가 좀 그래요. 그 회사에 갔는데, 제가 세무조정 계산서를 분석을 하고 가서 매출 채권 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대표님하고 얘기하고, 그 다음 주에 세무조사가 나왔는데 그 중에 한 요인이 매출 채권 때문에 나왔어요. 매출 채권 때문에. 즉 그게
가지급금으로 오해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왜? 근데 보세요. 그 회사가 어쨌든 매출은 100억이 넘어가요. 100억이 넘어가는 회사에서 그렇게 관리가 안 된다? 잘 이해 안 되시겠지만 많다 생각보다 그런 일이 많다. 그래서 우선은 의미를 알아야 됩니다. 이 매출 채권이라는 것은 우리 멤버십 여러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아직은 이거예요. 아직은 현금화되지 않았어요. 즉, 내 물건이 내가 만든 물건을 다른 사람한테 준 거야, 지금. 돈을 안 받고 외상으로 준 거예요. 외상인 거예요, 외상. 아직 나한테 돈이 안 들어왔어요. 그럼 이런 거잖아요. 그 돈을 받을 확률은 높겠지만 혹시라도 내 물건을 가져간 거래처가 부도가 난다거나 아니면 뭐 갑자기 뭐 잠적을 한다든가 뭐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돈을 못 받을 가능성도 있지요. 그쵸? 있지요. 그래서 관리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매출 채권이 이렇게 수금이 되면 이게 이제 보통 예금 통장으로 들어오겠죠. 예를 들면 내가 빵을 1억 원어치 팔아서 1억 원이 통장으로 들어왔어요. 그러면 이 돈은 다시 내가 운전자금으로 쓰고 남는 돈은 이익이 되겠죠. 그래서 이익이 현실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현실화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한 사업의 행위가 이익으로 현실화되는 건 현금이 돼서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현금이 돼서 들어와야 되는.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돼요. 어떤 경우? 수금이 안 돼서 수금이 되지 않아서 대손금 처리를 할 수 있어요. 이건 손실이죠. 내 제품만 날라간 거지. 공중 분해돼 버린 거지. 그렇죠. 문제는 뭐냐면 이게 중소기업에서는 이게 가지급금이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자료가 없어. 자, 장부상으로는 매출채권이라는 게 발생이 됐어요. 그래서 장부상에는 뭐 예를 들면 3억 원이 있어야 되는데 장부상에 이제 회계 장부상에 자산은 3억 원이 있어야 되는데 통장에는 1억 원이 있어요. 2억 원의 돈의 출처가 없는 거예요. 이게 가공 매출인지 못 받은 돈인지 아니면 실질적으로 대표님이 가져갔는데 매출 채권으로 뭐 계정 처리를 한 것인지 등등의 어떤 그 회계 처리 과정에 대한 것들을 밝힐 수 없다면 가지급금으로 될 가능성도 있어요. 중소기업에서는. 상장기업이나 뭐 외관기업에선 그런 일이 없겠죠. 드물거나 없겠죠. 그러나 중소기업은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얘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매출 채권 관리를 기업에서 잘 할 수 있는 컨설팅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매출 채권이 기업의 주 수익이 되는 거예요. 주 수익이 되는 건데 요 일련의 과정이 있다는 거예요. 수금이 될 경우와 수금이 안 될 경우에 따라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반드시 우선은 첫 번째 매출 채권 관리는 시간이 생명인데 먼저 해야 되는 행위는 거래 명세표, 세금 계산서 등의 교부 관리와 매출 채권율, 회전일수 관리. 내가 물건을 팔면 며칠 만에 수금을 한다라는 정책이 있어야 돼. 이걸 수금 정책 혹은 매출 채권 회전 정책 뭐 이렇게 좀 쉽게 말하죠. 우리 수금 정책 즉 그런 대표님들 계시죠. 난 현금으로만 받아. 난 물건 내보내고 한 달 이내 무조건 돈을 받아. 이런 수금 정책이 있어야 됩니다. 이거를 확실하게 인식시켜주고 수금 관리를 누가 할 것이냐. 대부분의 작은 중소기업은 대표님이 하겠죠. 그리고 여직원이 하겠죠. 조금 규모가 있으면 수금 관리는 영업사원도 하고 관리 여직원, 그냥 제가 격리라고 표현하겠습니다. 격리 여직원도 하고 대표님도 하셔야 됩니다. 자, 아주 나쁜 경우로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A 기업에 1억 원의 제품 판매가 됐어요. 자, B라는 영업사원이 있고
C라는 관리사원이 있고 대표님이 계세요. 대표님이 전화를 해봤어요. 아, 1억 원 언제 줄 거야? 그랬더니 A기업 대표님이 줬는데 이렇게 나와요. 줬는데. 그러면 줬는데 했을 때 누가 받았냐? 얘한테 현찰로 줬다. 아니 얘한테 통장으로 넣었다. 이럴 수 있죠. 그런데 대표님은 인지되지 않았어요. 그럼 이건 형량사고가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관리를 이렇게 해야 되고 이게 어떤 시스템이 있어야 됩니다. 중요한 얘기예요. 이거는 매입 채무와 관련돼서도 제가 비슷한 얘기를 할 겁니다. 나중에. 자, 그 다음에 부실기업은 무조건 현금 거래를 하는 게 좋겠죠. 현금이 정말 없는데 제발 해달라 그러면 담보라도 확보할 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부실기업이라는 것은 부도가 난다면 결국은 일로 가겠죠. 대손이 되겠죠. 손실이 되겠죠. 열심히 만들어서 공중분해시키는 것과 같다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오랫동안 못 받은 매출 채권들이 있을 수 있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대손 처리를 해서 못 받든지 대부분의 기업에 제가 가보면 어떤 기업에 갔는데 세무조정 계산서를 부청했더니 7천만 원이 한 3년째 계속 있어요. A기업에. 이게 뭡니까 그랬더니 못 받을 것 같다. 못 받을 것 같다 그러시는 거예요. 왜 못 받을 것 같다 그러니까 그 회사가 어렵다. 그러면 비용을 떠시든가 하셔야 돼요. 그러면 비용을 떨려 그러면 또 세무사들이 이런 얘기를 하죠. 대손 처리하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게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여러 과정, 제가 예전에 제 동영상에 올려드린 적이 있어요. 대손을 하려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부도가 확정된 기업 이런 대손 처리 기준도 있고, 그 다음에 어떤 그 돈을 받으려고 하는 그 기업의 어떤 노력 이런 게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접대비 처리될 확률이 높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게 있어요.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기회가 되면. 자, 이 7천만 원을 못 받을 것 같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그러면 그 신용평가 회사를 통해서 받아라. 그래서 제가 소개시켜 드린 적이 있는데, 받았습니다. 물론 7천만 원 다 받고 거기서 이제 비용으로 그 받은 일부를 그 신용평가 회사에 줬겠지만, 어쨌든 꽤 큰 금액을 회수를 했어요. 결국은 그런 것도 필요하고, 장기 매출 채권이라는 게 이게 기록이 없어지면 뭐로 가냐면 일로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중소기업의 매출 채권 관리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주수입일 뿐더러 가지급금처럼 이렇게 못 받는 돈 혹은 숨겨진 돈들이 어떤 숨어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등등. 그래서 매출 채권 관리는 정말 중요한 거예요. 이 부분 좀 알고 시작을 해야 됩니다. 자, 다음 장. 그래서 우선 요거 좀 잘 관리하시라 그러세요. 우리 대표님들한테 거래 명세표랑 세금 계산서는 다른 거예요. 이렇게. 자, 거래 명세표는 대부분 작성해요. 거래시마다 작성하고 이건 잘 보관하면 거래 회수, 금액, 반품, 납품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거래 명세서가 납품 지용 등에 대한 다툼의 증거 자료로도 활용할 수가 있어요. 간혹 일이 생겨요. 구매 및 납품 양쪽에서 정확한 관리가 필요하고 세금 계산서는 요즘 뭐 대부분 전자세금 계산서니까 큰 문제가 될 건 없는데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좀 회계 공부를 하다 보면 매출의 인식 막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이건 좀 어렵고 그냥 쉽게 말씀드리면 세금 계산서 발행 관리도 잘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금 계산서 발행 관리도 잘 해야 되고 그걸 가지고 매출 수금 관리 이런 것도 잘 하셔야 된다. 그래서 그냥 요거는 제가 붙여놨습니다. 그래서 거래 명세서 세금 계산서 관리 철저히 하십시오라고 이야기해 주세요. 자, 마지막 장. 오늘 강의 마지막 장이에요. 자, 다음 장. 자, 운전 자금 관리랑 현금 전환 주기란 개념을 대표님들이 인식할 수 있고 여러분들이 좀 컨설팅을 이렇게 일회성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기업 컨설팅을 하고 싶다면 이건 엄청 중요합니다. 자,
기업의 현금 흐름은 여기에 다 있는 거잖아요. 자, 내가 원재료를 구매해서 제품을 만들고 제품을 판매하고 수금을 하는 과정. 이게 사업의 한 과정이잖아요. 그렇죠? 과정이면 자, 내가 이거를 우리가 1억 원이라는 거로 시작을 해 볼게요. 자, 1억 원어치 원재료를 구매를 했어요. 그래서 1억 원어치 원재료를 구매를 하면 장부에 두 개가 떠요. 자산에 재고자산 1억 원이 발생하고 부채에 가서 유동부채에 가서 매입채무 1억 원이 발생을 해요. 그쵸? 그 제품 제조를 하면 자 보세요. 제품 제조하면 뭐가 들어가요? 원재료가 들어가고 노동력이 들어가고 기타 뭐 전기, 물 이런 등의 기타 뭐 이런 것들이 들어가겠죠. 그쵸? 이런 걸 우리가 원가라고 해요. 그쵸? 우리가 우선은 기본적으로 대부분의 사업은 외상으로 거래가 되죠. 그쵸? 그래서 재고자산을 가지고 올 때도 1억 원어치를 갖고 와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주고 뭐 다음 달에 줄게, 뭐 그 다음 달에 줄게, 30일 뒤에 줄게, 45일 뒤에 줄게, 60일 뒤에 줄게 이런 것들을 그게 우리가 수금 정책, 그 다음에 뭐 자금 집행 정책, 수지 관리 정책, 지출 관리 정책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런데 내가 이렇게 이제 일을 해서 제품을 만들고 판매하기 전까지는 현금이 나가는 기간이잖아요. 원재료 가격도 줘야 되고, 직원들 월급도 줘야 되고, 전기세도 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해야 되잖아요. 이게 현금을 유출되는 기간이에요. 그래서 제가 제품을 판매를 했어요. 자, 요 기간이 자, 제품을 제조하는데 예를 들면 한 달이 걸렸고, 제품을 판매하는데 또 한 달이 걸려서 플러스 한 달이죠. 2달 만에 제품을 판매를 했어요. 그리고 나는 제품을 판매하고 또 플러스 한 달 뒤에 1억 5천을 받아요. 1억 원어치가 들어가서 자, 이 원재료비 총 1억이 들어갔다고 가정을 할게요. 들어가서 1억 5천을 받아서 나는 5천 원의 이익이 발생이 됐어요. 수익은 1억 5천이 발생이 된 거죠. 그럼 그 1억 5천을 가지고 다시 뭘 해요? 원재료를 구매하고 제조하고 월급 주고 이런 과정들이 반복이 되는데 현금이 나가는 기간과 현금이 들어오는 기간 이때 운전자금 관리가 잘 돼야 돼요. 그리고 이게 현금 전환 주기가 가능하면 좁아야 돼요. 쉽게 얘기하면 현금이 빨리빨리 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수금 관리가 안 돼서 자 여러분들 대표님들 만나보시면 이런 경우 많이 들어보셨죠. 대기업이 항상 이런 거예요. 얘네들한테 받을 돈이 10억 원이 있는데 언제 들어오냐면 90일 뒤에 들어와요. 그런데 내가 지금 원재료 대금을 거래처에 매입처에 5억 원은 언제 주냐면 한 달 만에 줘요. 그러면 이런 괴리가 생기는 거예요. 10억 원을 매출 받을 돈에 5억 원이란 원재료를 다 썼다고 가정하고 난 30일 만에 줘야 되고 나는 2달 후에 10억 원이 들어오면 내 돈 5억 원으로 먼저 줘야 되잖아요. 내 돈 5억 원으로. 그런데 이게 쉬워? 이게 쉬워? 중소기업에서 이게 쉬울까요? 구독자 여러분 멤버시면 쉽지가 않아. 그러니까 맨날 현금이 안 돌아간다, 안 돌아간다 하면서 얘네들 욕을 하는데 욕할 건 아니지 사실은.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면 현금에 관련한 자금 수지 관리가 엄청나게 필요한 건데 이론적으로 보면 이런 거예요. 어차피 90일 뒤에 받으면 잘 나눠 쓰면 되지. 이러면 참 이론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이 잘 나눠 쓰는 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중소기업에서. 여러분들도 그렇잖아요. 개인 현금 관리도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수금 관리, 이 운전 자금 관리가 엄청나게 중요해요. 그 얘기를 오늘 우리가 할 거면 이제 오늘 우리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매출 채권 관리와 관련된 내용 다 그 내용일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인데 이런 거예요. 매출 채권 회전 일수. 예를 들면 내가 제품을 빨아서 이걸 90일에 받으면 도저히 회사를 못 늘리겠으면 여기 대기업에 얘기해서 적어도
45일 뒤에는 좀 돈을 줘라. 이렇게 얘기해서 꾸준하게 그 대기업 고객한테 얘기를 해서 요구 조건을 관철을 시키는 일을 하는 것도 대표이사의 경영 능력이고 영업 능력이에요. 그런 과정들을 하고 우리 회사가 돈이 들어가고 돈을 받고 하는 이런 현금이 돌아가는 과정들을 잘 만들어 놓는 게 우선적으로 가장 중요한 사업의 하나의 맥이다.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거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회사의 매출 채권 회전 기일은 제품을 판매하고 45일 이내는 무조건 돈으로 받는다. 현금화 시킨다. 현금성 자산으로 받는다.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대표님들과 하시기 바랍니다. 1년 이상 수금되지 않은 장기 매출 채권. 자, 보세요. 이거는 다음 시간에 나올 건데 한번 해볼게요. 자, 내가 10억 원을 매출을 보내고 90일 뒤에 받으면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게 얼마 손해보는 거냐면 이자를 현재 이자가 우리가 정기적금 이자가 3%라고 할게요. 그러면 계산기 어디 있어? 자, 한번 해볼까요? 자, 10억 원 곱하기 0.03은 3천만 원이에요. 그렇죠? 3천만 원 나누기 3개월이니까 4로 나누면 되나요? 4는 1200 얼마야? 1200 아니죠. 3천만 원을 4로 나눠야죠. 750만 원. 750만 원 정도의 손실이 난 거예요. 무슨 뜻이냐면 억지로 그냥 우기자면 10억 원이라는 돈을 내가 일찍 받았으면 금융비용 750만 원 생긴 거나 다름없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시간 관리가 중요하다는 뜻에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돈을 빨리 받으면 좋아. 내 손 안에 있는 돈이 지금 가장 큰 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장기성 매출 채권 관리는 별도 해야 돼요. 사실은 이거는 이자 비용도 고려해야 되는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랫동안 못 받는다면 부도 가능성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감안하고 운전자금 관리, 현금 전환 주기 관리 등에 대한 고려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장기 매출 채권은 돈의 현재 가치를 고려해서 관리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업의 주수입인 매출 채권은 시간 관리가 생명이고 여러분들이 그 시간 관리 중에 어려우면 하나만 아세요. 매출 채권 회전기를 짧게 가져가고 내가 받을 돈은 빨리 받고 줄 돈은 좀 늦게 줄 수 있으면 진짜 좋은 거예요. 그러나 줄 돈을 계속 늦게 주면 신용에 문제가 생기니까 이 두 과정에서의 어떤 적절한 시간 관리, 현금 관리를 잘할 줄 알아야 된다. 그러려면 결국은 기업에서 자금이 돌아가는 부분을 대표님이 지속적으로 보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통장을 보고 자금 수지 계획을 보고 이런 게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고 간단한 거 하나 소개시켜 드리고 인사드릴게요. 제가 이게 노션인데 원페이지 컨설팅을 이제 새로 재생 목록을 만들어서 한 페이지 한 페이지 좀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한테 좀 쉬운 컨설팅 강의를 한번 좀 해드릴까 하는데 대신 관심 있는 분들은 노션 공부를 좀 하세요. 제가 노션으로 이게 노션이 쓰기가 너무 좋아요. 저는 머릿속에 지금 기획은 다 돼 있는데 제가 노션 실력이 별로 없어. 저도 이제 배우고 있거든요. 지금도 공부하고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들 노션을 조금만 잘 활용하면 정말 좋은 컨설팅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지금 열심히 저도 공부하고 있고 만들고 있는데 요런 거예요. 제가 원페이지 컨설팅에서 제목만 적어놨는데 이 노션을 가지고 여러분들 그 아이패드 갖고 가서 이 페이지를 가지고 대표님들하고 프레젠테이션 하고 컨설팅 그 타임라인을 보여드리고 내가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여러분들의 컨설팅 기획 뭐 이런 것들을 보여드릴 수 있는 걸 한 페이지로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간단하게 내 소개하고 제가 관리하는 업체 이렇게 붙여놨고 이런 거잖아요. 우리가 인사노무 컨설팅 부분 요게 이제 요거 다 클릭해서 들어가면 다 이제 페이지가 새로 나오거든요. 회계 컨설팅, 뭐 재무회계, 세무회계 밑에 이제 관리회계 이렇게 보여지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이걸 이제 원페이지 템플릿이라 그러거든요. 이 템플릿을 좀 만들어서 우리 멤버십 여러분들은 당연히 이제 제가 공유해 드릴 거예요. 구독자 여러분들도 관심 있으시면 제가 이제 노션 원페이지 컨설팅 뭐 이런 형태로 할 테니까 한번 제가 좀 컨설팅 어드바이스를 드리자면은 좀 이렇게 이런 걸 좀 어느 정도 하실 줄 아시는 분들, 엑셀이나 이런 걸 좀 하실 줄 아는 분들은 노션이라는 그 뭐라고 해야 돼 이걸 뭐 생산성 앱인데 요걸 한번 좀 잘 활용을 해 보셨으면 그래서 저희 한스 어드바이저 구독자 여러분들과는 요 부분도 한번 같이 공부하면서 영업에 적용할 수 있는 부분들을 우리 구독자 여러분, 멤버십 여러분 한번 볼게 공유하겠습니다. 자, 인사드리고 마무리할게요. 자, 클링 AI라고 있죠. 클링 AI. 자, 제 캐릭터를 만들어 봤는데 얼굴보다 얘가 좀 낫네. 그쵸? 이거를 제 사진을 이렇게 해서 픽샤 스타일 애니메이션으로 만들어줘 하면 이렇게 만들어 줍니다. 만족해요. 괜찮죠? 자, 써놨고 여러분들 2월 벌써 또 마감이에요. 마감 한 주 남았는데 우리 구독자 여러분, 멤버십 여러분 좋은 성과 이루시고 우리는 3월 초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